경찰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최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 문제, 경찰의 과잉 수사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그 장면도 만나보시죠.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자, 이진숙 저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대통령 위에 그 개딸 권력 있습니까? 경찰이 차린 추석 민심밥상 덕분에 참 핫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체포 대통령실 누가 직접 하명하셨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는 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영등포 경찰서 연행할 때 자살하려 했습니까? 신체적 위협을 강했습니까? 저희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을 합니다. 왜 원칙적으로? 그 원칙 중에 어디입니까? 그 어디 하나도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여당 의원님께서도 경찰이 순진하거나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지합니까? 순진합니까? 과다입니까? 호르몬 조정하셔야 되겠네요. 경찰은 결과적으로 경찰이 차린 추석 밥상에 여당이 그렇게 배려하던 검찰개혁 대국민 밥상 차린다 한 건 희석되고 김현지 부속실장 이슈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은 더 키워졌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우려만 나왔습니다. 성진 부장님. 네.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다. 이 얘기 박범계 의원이 했는데 이 얘기 나왔고 또 수갑 채우는 거 이거 요건에 맞느냐, 법과 절차에 맞았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것 자체 적법성의 문제는 없었죠.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다련이 차용한 그 박범계 의원께서 그리고 민주당 일부에서도 지적을 한 것은 그게 적법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바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물론 일반 국민들과 비교했을 때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수차례 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감장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아니 국민들은 한두 번만 해도 그렇게 바로 체포영장 발부하고 그 체포를 하러 가는데 왜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만 그렇게 많이 기회를 줬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라면 박범계 의원이 과거에 지적했던 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조금 더 한 차례 정도의 압박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도 진짜 조사 안 나오면 우리 체포영장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발부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협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글쎄요. 지금 경찰에서는 뭐 적법하다, 뭐 문제는 없었다고 말하지만 국민적인 뭐 우려의 시선, 뭐 저도 당시에 지금 뭐 체포영장은 당연히 수갑 채워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만 물리적 저항이나 그리고 자택에서 체포할 경우에는 그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경우도 전 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만 했느냐라는 지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은 또 그러면은 그 결국 그 대통령실에서 보고하지 않았냐, 대통령실에서 압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건 또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체포가 있을 때는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넘어서서 대통령실에서 무슨 체포하지 않았을 때 그게 기각됐을 때 무슨 압박을 했다거나 그런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사실상 대통령실 때문에 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선을 넘는 정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방미통일법,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방미통일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면서 위헌이다,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걸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고 합니다. 방통위 폐지와 관련한 오늘 법사위 발언부터 한번 듣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하는데 우리 법사위에서 딱 16번 걸렸습니다. 왜? 의원은 국회법 60조에 따라서 무제한 토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토론하라 그러고서는 그다음 토론 종결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식으로 소극적인 판결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다수의 폭정의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판단하시겠습니까? 네, 재판부에서 적극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혁신 변호사님, 이 방미통일법이 통과되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딱 한 명, 이진숙 위원장만 쫓겨났다. 지금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헌법재판소가 정식 판단하겠다,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방미통위법은요, 말도 어려운데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이른바 위인 개법 아니겠습니까? 저건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판단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큰 기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니까 정식 심판을 해보겠다. 그 정도 의미인 거고 그다음에 이게 헌법소원이거든요. 헌법소원은 집행정지하는 효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있다가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원들, 그 헌법재판관들 성향에 따라가지고 시간 몇 달 그냥 질질질 끌다가 이거는 뭐 합헌이다 해가지고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님들이 좀 제대로 본질적으로 잘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강호대 의원님. 근데 이제 뭐 나경원 의원도 저희 민주당에게 자꾸 뭐 대법원에 압박한다, 압력 넣는다 그런다고 하는데 저 방금 태도 보니까 뭐 완전히 압력 넣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자제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미통위하고 법법이 생겨가지고 방송 미디어 통신위가 생긴 게 왜 달라진 게 없죠? 뉴미디어 정책이라든지 OTT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물론 비판은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저희는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 한 명 그 내보내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안 설치법에 대해서 조금 국민의힘에서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대변인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방통위의 직제나 관할이나 인적 구성이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오직 딱 한 사람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만 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달라진 게 많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 정부 부처 정부조직법 개정이 굳이 없더라도 그냥 조직 내 관할을 내규로 변경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과연 법으로 해야 될 정도의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먼저 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위를 유지를 해야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애초에 지금 차일피일 결과를 미루고자 하는 이 의도만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의 이런 의도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승리한 집단이 모든 시스템을 파괴해버린 나쁜 전례가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 내릴지 함께 두고 보시죠.